당신은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사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우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다가 겪게 된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한 회사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전자 본사 건물입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고 엘리베이터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한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준, 28살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여느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의 진짜 정체를요. 민주는 한국전자 강태수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수 회장과 인사팀장 최은희. 그것도 극비였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켜 주세요. 회장실 책상 앞에 서 있던 강태수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대봐라. 저는 회장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1년이다. 1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버텨라.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강태수의 아들이 아니라 강민준이라는 사람으로 말이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5층 영업 3팀이었습니다. 민준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복도 끝에 보이는 유리문 너머로 책상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했습니다. 신입이지? 나 박철수 부장이야. 여기 책상 써. 키가 크고 배가 나온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지정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본사 회장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현장이구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오전 내내 민주는 선배들에게 업무를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야, 신입. 이거 복사 좀 해와. 야, 커피 좀 타와. 김 과장이라는 40대 남자가 계속 민준을 불렀습니다. 말투는 반말이었고 표정은 불친절했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야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신입은 제일 뒤에 줄 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줄 맨 뒤로 갔습니다. 20분을 기다려서야 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선배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진짜 버릇이 없어. 말 한마디 걸면 인권 침해래. 맞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신입 때 얼마나 치이고 배웠는데. 민주는 숟가락을 든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철수 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부장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너 오늘 첫날이지? 네, 부장님. 그럼 오늘 저녁에 신고식 있어. 우리 팀 전통이거든. 신고식이요? 그래. 신입은 무조건 참석이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신고식이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회사 근처 선술집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업 3팀 직원 10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그리고 소주병 여러 개. 철수 부장이 소주병을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자, 오늘 신입 환영회다. 다들 한 잔씩 하자. 직원들은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도 잔을 받았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철수 부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신입. 너 술 잘 마시냐? 아니요, 많이는 못 마십니다. 못 마셔? 여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 맞춰야지.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 사발 좀 가져와. 사발이요? 그래, 신입 신고식이잖아. 우리 팀 전통대로 해야지. 김 과장이 주방으로 가더니 큰 사발을 들고 왔습니다. 막걸리 사발이었습니다. 직경 20c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 사발에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주병 2병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신입. 이거 원샷 하면 우리 팀 정식 식구로 인정해 주는 거야. 부장님,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많아?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신입 주제에 감히 선배 말에 토를 달아? 우리 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 민주는 사발을 바라봤습니다. 술이 출렁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 술을 많이 못 마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의를 보이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 여기선 이게 규칙이야. 철수는 사발을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술이 흘러넘쳐 테이블에 고였습니다. 민준은 사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뭐?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감히 신입 주제에 선배 말을 거역해? 너 여기서 일할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 이게 우리 팀 문화야. 전통이라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폭력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철수가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마시기 싫으면 맞아. 이게 여기 룰이야. 순간 술이 민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대박이다. 신입 제대로 혼났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술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뭐? 후회? 철수는 비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웃었습니다. 신입 주제의 협박이야? 좋아, 두고 보자. 내일 출근이나 해봐.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술에 젖은 옷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선술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문화구나. 이게 직원들이 겪는 현실이구나.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1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샤워를 하며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소주 냄새를 씻어내는 동안 철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웃는 표정, 오만한 태도,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동료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제대로 바꿔놓자.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민준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야, 신입.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철수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철수를 봤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 속상하진 않고. 괜찮습니다.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일, 미안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여직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참을 거예요? 저라면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참아야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여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선배들의 심부름을 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야, 신입.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야, 커피 식었어. 다시 타와. 민주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이 일기가 언젠가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철수 부장이 다시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다. 다들 참석. 민준도 포함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선술집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메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신입.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 못했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맨날 실수투성이야. 답답해 죽겠네. 죄송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술잔을 들어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대로 마셔봐. 한 달 된 기념으로. 부장님, 저는 정말 술을 못 마십니다. 또 그 소리야? 짜증나네. 철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정말 여기서 일할 거야?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해?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 네가 뭘 했는데? 커피나 타오고 복사나 하면서. 그것도 제 일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야,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순간 철수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팔로 막았습니다. 소주병이 팔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술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손을 올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뭐? 폭행?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웃었습니다. 신입 주제에 무슨 폭행이야? 그냥 장난인데 유난 떠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야, 어딜 가?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잖아. 민주는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내가? 철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 내일 당장 잘라버려야겠어.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냐? 내일 아침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간 경험한 것들을요.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8시에 회의실로 오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7시 30분. 한국전자 본사 3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강태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간 영업 3팀의 신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영업본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경험한 우리 회사의 실상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 첫 장면이 떴습니다. 선술집에서 민준의 머리에 술이 쏟아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고식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박철수 부장이 저에게 한 행동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준이 적어둔 일기장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반말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심부름만 시키고 제대로 된 업무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고 거부하면 폭행을 가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영업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 그리고 아무도 이를 막지 않는 침묵. 민주는 다음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신입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해? 너 여기서 일할 생각이나 있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지난 3년간 영업 3팀의 신입사원 이직률은 85%입니다. 평균 근속 기간은 4개월입니다.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인재를 뽑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때문에 그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업본부장. 네, 회장님. 본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나? 그것은. 본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본부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박철수 부장 같은 사람이 왜 생겨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30년간 이런 문화 속에서 그도 똑같이 당하며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는 같은 방식으로 후배를 대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철저히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셋째, 회식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강제 참석을 금지하고 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부로 이 3가지를 즉시 시행합니다. 그리고 박철수 부장은 해고 처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팀장 최은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본부장. 네, 회장님. 당신은 3개월 무급 정직입니다. 그동안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고했다. 네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한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은희 팀장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신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요.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회장님 아들답습니다. 그날 오후 영업 3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수 부장이 즉시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 공지가 떴습니다. 한국전자 임직원 여러분께 어제 긴급 임원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회식 문화도 개선합니다. 강제 참석과 음주 강요는 즉시 징계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강태수 회장 드림. 공지를 본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군가는 반가워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알고 보니 회장 아들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업 3팀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철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신입이 회장 아들이었어? 우리 진짜 큰일 났다.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 대리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반말했는데 어떡하지? 한편 철수는 집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인사팀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저를 해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혐의입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서도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신입이 모든 걸 기록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 신입이 누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입니다. 강태수 회장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 아들이라고요? 네. 신분을 숨기고 1년간 현장 연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신이 한 달 만에 그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을 밝힌 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3팀이 아닌 고객 서비스 팀에 배치됐습니다. 거기서 6개월을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팀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과장 박지은이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강민준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냥 배우러 온 신입입니다. 지은은 민준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하죠. 여기 자리 쓰세요. 민준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책상이었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원한 대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네, 좋습니다. 팀원 4명이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준 씨는 왜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세요? 본사에 있어도 되잖아요.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직접 겪어봐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 전화를 받고 불만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팀원들도 점차 민준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고객 서비스 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안한 개선안들이 하나둘씩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고 직원들의 휴게 시간이 보장됐습니다. 야근도 크게 줄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없앴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회식 어때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만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회식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술은 원하는 사람만 마셨습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사이다를 마시며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한 팀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들 중에 정말 무례한 분들이 계세요. 욕설하고 협박하고요. 그런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원 보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정말요? 네. 직원 여러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고객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들을 생각해주는 리더를 만난 겁니다. 회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은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1년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전자는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활성화됐고 실제로 여러 건이 처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엄정하게 징계받았습니다. 더 이상 직급이 면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식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율 참석이 원칙이 됐고 술을 강요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회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30%나 올랐고 이직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1년간의 현장 연수가 끝난 겁니다. 들어오너라. 민주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잘 견뎠구나. 힘들었지?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본사로 발령이다. 경영혁신팀 팀장으로 임명한다. 팀장이요? 그래. 네가 경험한 것들을 전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일을 네가 맡아라.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대한다. 강민준이 아니라
강태수의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리더로서 말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술에 젖었던 그날 밤참 아야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 모든 것이 자산이 됐습니다. 진짜 리더가 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주는 경영혁신팀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사 직장 문화 개선이었습니다. 민주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없앴고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의 개혁안은 업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한국전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신문에 민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개혁을 시도하셨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사감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요.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민준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희 회사도 바뀌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보여준 리더십과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차를 몰고 어느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 그 박철수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누구세요? 저 강민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예전에 철수가 살던 아파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부장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로 안 좋습니다. 해고된 후 재취업도 안 되고요. 이렇게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신입 때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용서합니다.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의 고통을요.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철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진심으로 변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철수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장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명함을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박철수 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든 채 아들을 봤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났느냐?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진짜 리더가 됐구나.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쉽다. 하지만 일으켜 세우는 건 어렵지. 네가 그걸 선택했구나.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아버지. 고통 속에서 배웠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30년 봄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한국전자 부회장이 됐습니다. 37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룬 변화는 회사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전자는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전국에서 손꼽히게 됐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업계 1위였고 이직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출근이 즐거웠고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본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소 직원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청소 직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층 부회장실에 도착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이 바꿔야겠다. 한국전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야겠다. 그날 오후 민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의실에서 민주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전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직장 문화 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이룬 변화를 다른 기업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왜 무료로 제공하시나요? 회사의 손해 아닙니까?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이익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민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저 박철수입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철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철수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간담회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철수는 지난 5년간 민준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5년 만에 그는 다시 팀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철수 팀장님의 변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스스로 바꾸신 겁니다. 저는 기회만 드렸을 뿐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자주 가던 선술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술을 뒤집어 썼던 바로 그곳. 민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간담회 잘 봤다.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 시간 있니? 민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탄 민주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길을 따라 운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준아.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네가 그걸 해내고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아니다. 그 기회를 잡은 건 네 능력이다. 그리고 고통을 견딘 건 내 용기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년에 은퇴하려고 한다. 민주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할 때다. 네가 회장이 되라. 내가 지켜본 결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증명했어. 신분을 숨기고 말단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한다, 민준아. 그로부터 1년 후, 2031년 봄이었습니다. 한국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강민준 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38살의 나이에 대기업 회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했습니다. 7년 전 그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날 민준은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전자 임직원 여러분께 오늘 저는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책임이 더 큰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7년 전 신입사원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여러분의 꿈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를 사람이 행복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준 드림. 메시지를 읽은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회장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회장실에 앉아 7년 전 자신이 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표지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첫 출근했다. 내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는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 눈물을 삼켰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강민준을 만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는 펜을 꺼내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031년 4월 1일. 오늘 회장이 됐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7년 전 그날 밤, 술에 젖었던 그 순간을. 그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다.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팀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7년 전에 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게 준 용서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주는 공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전자 강민준 신임 회장이 취임 첫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 고통을 견뎌낸 자신이니까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 안. 민주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7년 전 그날 밤을.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다.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가 힘을 쓸 것이다. 아무도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불빛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열정, 사람을 향한 존중,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상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직급이나 나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강민준이 그랬듯이, 박철수가 변했듯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인생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면 인생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돌려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도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